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충격적인 단독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한미일보 단독 속보입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투입되었던 수원선관위 연수원의 개표 결과 자체 전송 단말기가 있다고 해석되는 보고서가 미국에서 공개되었기 때문인데 만약 사실일 경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 자체로 전산에 의한 선거 결과 조작 또는 부정선거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수원선거연수원에 전산 조직이 없다는 그동안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선관위와 세계선거기관 협의회의 명확한 해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자주 인용하면서 공신력을 인정받아온 미국의 부정선거 추적 전문 채널 SCIF가 A웹 수원기관의 역할에 주목하는 보고서를 전격 공개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SCIF가 24일 X계정을 통해 공개한 279쪽 분량의 PDF에는 수원이라는 대한민국 지명이 모두 11번 등장한다. 이 중 2017년부터 2018년 에콰도르 총선 및 대선 지원에 관해 기재한 172쪽에는 이 프로젝트는 수원 기관이 자체 개표 결과 전송 단말기를 원활하게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게라고 기술돼 있어 눈길을 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한국 전문가 파견 및 기술 지원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보탰다. 한국 기술자를 파견한다는 문구는 프로젝트 실행처가 국외에 있음을 가늠하게 한다. 이대로라면 외국에서 실행하는데 수원 기관이 개표 결과 전송에 관여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더 나아가 장래에 유사한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수원 기관의 조직 환경 관리 체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해에 기초한 프로젝트 관리가 요구된다며 수원 기관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 274쪽에는 수원 기관의 데이터센터 인프라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한다. 전산 조직이 없다는 선거당국의 기존 입장과 모순된다. 이 같은 보고서의 기술들을 종합해보면 국외의 선거 결과가 대한민국 수원에 있는 모종의 전산 시스템으로 전송 관리되는 기술적 구조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히 합리적 의구심을 낳게 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조가 한국 선거에 적용될 때 선거 주권과 무결성이 침해받지 않는지 엄격한 기술적 검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증은커녕 개표 결과 전송 단말기가 수원에 있었는지조차 그동안 불투명했던 게 현실이다. 그간 선관위와 A웹 측 주장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등 해외 각국의 민주적 선거 정착을 위해 한국형 전자투표 시스템을 국외에 판매해 왔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 시스템을 수입한 외국 선거당국이 자체적으로 선거 결과를 집계 발표하는 게 상식적이지만 SCIF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의 개표 결과가 수원으로 전송되는 비상식적인 구조여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런 구조가 사실로 드러나면 불필요한 전송 과정에서 외부 오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검증 요구가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SCIF가 이번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수원 조직은 에이전시와 인스티튜션, 오거니제이션 세 가지 표현으로 등장한다. 수원 에이전시는 개표 결과, 전송 및 관리 등의 설명이 주로 붙고 수원 인스티튜션에선 교육 훈련 등의 설명이 붙는 것으로 미뤄 보고서 작성자가 역할을 구분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 내용 중 수원 A웹의 개표 결과 전송 단말기에 관해서는 미국 SCIF 쪽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한미일보 취재 결과 잠정 파악됐다. 본지는 보고서 작성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익명을 요구한 국내외 부정선거 추적 전문가 사인과 접촉했다. 일부는 SCIF 측과도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룹이다. 이들 전문가는 일제히 수원 A웹의 개표 결과 전송 단말기에 대해선 처음 듣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수원 기관의 존재에 대해서는 SCIF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귀띔했고, B씨는 그 나라에서 시행하는 결과 프로세싱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포장해놓고 실제 모종의 작업을 수원에서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우리나라 인터넷망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고 작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C씨는 노코멘트했다. D씨는 교육 시스템이 수원에 있어서 외국 선거 관계자들을 가르치는 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아프리카나 동남아, 중앙아시아의 선거 결과를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될 소지가 있다며 외국의 개표 결과가 수원으로 전송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전송 과정에서 오염될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했는지 외부 개입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구조인지 국제사회 차원에서 투명하게 검증하는 절차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앞서 본지 취재진은 지난해 1월 현장 취재 결과 경기도 수원시 선거연수원에 외국인 공동숙소라는 명칭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제2생활관이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선관위는 한때 이 건물의 용처에 대해서 항고했었다.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이 건물은 선관위 소속으로 등재돼 있다. 또 수원 선거연수원 건물에는 A웹 서울센터라는 현판이 한때 붙어 있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은 제2생활관에서 가까운 농업박물관 주차장으로 들이닥쳤고 당시 관련 폐쇄회로 CCTV가 국회에서 공개된 바 있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하상 변호사는 작년 2월 방영된 김명 VON 대표와의 대담 방송에서 수원 선거연수원에도 일부 전산 조직이 있어 확인하러 계엄군을 보냈다고 김 장관이 말했다며 김 장관의 변론을 맡으면서 알게 된 사실을 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인용하는 미국 SCIF의 이번 보고서와도 맥락이 같다. 한편 A웹은 한국중앙선관위가 2013년 설립을 주도한 국제기구로서 중국 공산당 1대1로의 하청기관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 국장이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의 한 축으로 A웹이 관여된 것으로 지목했는데도 A웹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아 스스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CIF 개정은 25일에도 국제선거사기 카르텔의 배후 세력은 한국선관위와 선관위가 설립한 A웹과 연계돼 있으며 이들 기관은 전 세계적으로 전자투표 시스템을 수출함으로써 세계적인 부정선거 행위의 자금을 지원하고 선거 사기를 실행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FBI는 최초 생산국 기준으로 한국의 미루 시스템즈와 미국 도미니언, 베네수엘라, 스마트매틱을 묶어 공산주의를 전 세계 각국에 이식하는 청사진이라고 전례 없이 강한 어조로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을 향해 칼끝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번 의혹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을 본지에 전해왔다. 선관위 공보가 관계자는 수원 A웹의 개표 결과 전송 단말기가 있다는 미국 SCIF 보고서에 대해 한미일보가 26일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본지는 수원 선거연수원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요청했으나 연수원 관계자는 수원에는 A웹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며 자세한 언론 대응은 중앙선관위 공보과에서 창구를 일원화하고 있다고 했다. 본지는 인천 A웹에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며 비슷한 답변을 받았다. A웹 홍보과 관계자는 수원 A웹의 개표 결과 전송 단말기가 있다는 미국 SCIF 보고서에 대해 한미일보가 26일 묻자 일단 저희 기관에는 지금 현재 수원에 조직이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지금 현재 없다면 과거 어느 시점까지 있었는지 묻자 이 건은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진 않았다. 이어 시스템을 수입한 나라에서 집계 발표하는 게 통상은 상식적이라고 보는데 만일 수원으로 전송되는 게 사실이라면 비상적이지 않나라고 질문하자 일단은 말씀하신 SCIF 보고서에 대해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A웹에 관한 SCIF 소식들이 많이 나왔는데 접한 적이 있는지 묻자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되풀이했고 SCIF에 관해 접한 적이 없는지 재차 묻자 없다고 답했다. 미국의 폭스뉴스나 뉴스맥스 등의 보도를 접하지 않았는지 거듭 질문하자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A웹 홍보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 보도와 관련한 소송의 결과가 나왔는데 전해줄 수 있다고 했고 기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도 아닌 1심 판결도 그 신문 자체도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본지는 시의성을 고려해 우선 보도를 내고 추후 A웹이 입장을 전해오면 반영하겠다고 관계자에게 일러뒀다. 이런데도 부정선거원용 이해찬이를 사회장으로 한다고요? 사회장에 모인 놈들이 범인이다. 개표 결과 전송 단말기, 데이터센터, 전산 조직 정황이 사실이라면 선관위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인물을 국가사회장으로 보낸다. 그 자리에 모인 자들 과연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는 반드시 묻습니다. 진실을 덮은 자가 누구였는지. 삭제됐던 코드 명구구 수원 선관위 제2연수원 영상 다시 나왔다. 지난해 유튜브 보안사 채널 삭제로 사라졌던 이른바 수원 선관위 기습작전 영상이 최근 X계정을 통해 다시 공개되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영상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경기도 수원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연수원에서 벌어졌던 사건이 단순한 소동이나 허위가 아닌 미군의 치밀한 군사작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상에 따르면 당시 선관위 제2연수원 기습은 코드 명국으로 명명된 한미연합 비밀작전이었다. 영상 제작해 올린 유튜브 보안사 측은 이 작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미 시청한 내용이라며 최근 미군 사법보안정보국이 중앙선관위 수원 제2연수원을 특정하여 보고서에 올린 배경에는 이러한 군사작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영상은 이번 작전의 배경을 2020년 미국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가 설명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군 사이버보안정보국은 워싱턴 DC 아이젠하워 빌딩에서 실시간으로 개표 조작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전산 조작의 근원지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와 한국의 선관위 수원 제2연수원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4년 뒤인 2024년 11월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개인 별장인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트럼프 측이 다시금 비밀작전을 수행했을 때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아지트는 사라졌으나 한국의 수원 선관위 제2연수원은 여전히 포착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수원이 미국 대선 부정선거 전산 조작의 핵심 근거지임이 확인되었고 오랫동안 잠입해 있던 미군 정보국 블랙 요원들에게 작전 명령이 하달되었다는 것이 영상의 핵심 내용이다. 영상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이 비밀 작전의 신호탄이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작전 수행 주체에 관한 설명이다. 영상은 그동안 점집에서 무당 행세를 하며 은인자 중하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 코드 명구구 작전을 미군과 함께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 작전의 목표는 민간인 체포가 아닌 이른바 중국 공산당 전산 전문 간첩 30여 명, 당시 시사주간지 시사인은 90명, 종합일간지 스카이데일리는 99명이라고 보도했고 이들을 체포하여 압송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이 국회 정보위에서 이들의 행방을 추궁하다가 역설적으로 이 비밀 작전의 실태를 본의 아니게 세상에 알리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언급한 복면을 쓴 채 압송된 30여 명이 바로 이 작전의 타깃이었다는 것이다. 영상은 이번 군사작전의 법적 근거로 2024년 10월 3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2+2 장관회의를 들었다. 당시 회의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의 사이버 공격과 우주 공격에 관한 공동방위조항이 추가 수정되었으며 이것이 미군과 한국군이 합동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영상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2025년 1월 20일 후인 2월 10일 미 해군의 LA급 핵잠수함 알렉산드리아호가 한국의 부산 작전기지에 사상 처음으로 입항한 사실에도 주목했다. 특수부대 침투 임무 수행이 가능한 핵잠수함의 이례적인 입항은 코드명구구 작전의 후속 조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영상은 체포된 피의자들이 미국의 반란법에 따라 군사재판에 회부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군사재판의 특성상 반역죄의 80%는 사형 20%는 종신형에 처해진다는 통계도 언급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영상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한미 군사합동작전 코드명 구구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며 미 군부의 후속 작전이 수행 중인 만큼 조금 더 기다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마무리되었다. 분명한 사실은 삭제됐던 영상이 다시 등장했고 수원 선관위 제2연수원은 반복적으로 국제보고서와 논란의 중심에 등장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 어느 기관도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 영상이 말하는 코드명 99는 무엇이었는지, 수원 선관위 제2연수원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논란의 끝에는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지 시간이 답을 내놓을 것입니다. 정성산TV였습니다. 멸공.